송은재 TV 시작합니다. 피 말리는 접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피를 말린다. 뭐 이 선거에서 100표 차이가 나게 되면 50명이지 않습니까?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피를 말리게 됩니다. 흔히 또 이런 말을 합니다. 2% 부족하다. 2% 부족하다. 2%도 아닙니다. 정말 뭐 0.1%, 1%가 아쉽습니다. 지금 곳곳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접전 지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양문석, 김준혁, 이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이 양문석, 김준혁, 박은정, 이 사태입니다. 사태. 이 사태로 인해서 여론이 격동을 하고 있습니다. 1, 2% 차이다라는 것도 피를 말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게 지금 하룻밤 사이에 지지율이 5, 6%가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한강 벨트가 그렇고 낙동강 벨트가 그렇습니다. 제 송은재 TV 댓글에서 제 멤버십 회원분께서 지금 한동훈이 마지막 승부수를 던져야 하는데 정치개혁을 모두 들고 나오면 어떻겠느냐. 정치개혁을 모두 묶어서 참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이 정치개혁을 한동훈의 이름으로 추진하겠다. 정치개혁을 모두 묶어서 지금 뭐 한동훈의 정치개혁 공약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권을 모두 없애겠다. 국회의원 수도 줄이겠다. 이걸 한동훈이 추진해야 지금 믿음성이 가지 않느냐. 한동훈이 지금 총선이 끝나고 나면 이제 당을 떠나게 되면 국회의원도 아니니까 이게 책임감이 좀 부족한 게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을 파고듭니다. 조국은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 한동훈을 버릴 것이다. 이런 앞뒤 말도 맞지 않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거 없는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한동훈이 아예 다음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것이 어떻느냐, 출마 선언을 하는 것이 어떻느냐, 그 부분이랑 이 지금 의사 증언 부분, 이 모든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사실상 한동훈이 총선 뒤에도 당권을 잡고 이 정치 개혁을 해 나가겠다라는 것을 약속하는 것도 유력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 50분이 넘게 대국민 담화를 가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담화문을 모두 손질을 한 것입니다. 만약 제가 그 담화문을 썼다면 저는 그렇게 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대통령의 담화문이 나오고 난 다음에 곧 대통령실에서 정책실장이 방송에 출연을 해서 이 대통령 담화의 방점이 어디에 찍혀 있다, 대화에 찍혀 있다, 유연한 대화에 찍혀 있다 라는 쪽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송은재 TV도 일찍부터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이제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치에 있어서 또는 선거에 있어서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필요한 정책이라면 책임감 있게 윤석열 대통령은 밀고 나가야 한다. 추진해야 한다. 이게 맞는 방향 아니냐? 맞습니다. 윤 대통령의 그런 원칙 있는 자세를 보고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 정말 뭐 선거는 관심이 없느냐, 유불리는 따지지 않느냐. 흔히 이제 선거 유불리와 관계없이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성을 보이는 것이죠. 또 대통령은 그래야죠, 당연히. 그런데 대통령도 선거로 뽑혔습니다. 단 한 표라도 이기는 이 선거로 대통령이 뽑혔습니다. 어떻게 정치적 유불리, 선거에서의 유불리를 대통령이 늘 따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진정성을 강조한 것이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고요. 제 송은재 TV에 이 많은 댓글을 통해서 시청자분들도 많이 물어보시고 또 따지기도 하십니다. 송은재 TV는 보수 우파인데 왜 보수 우파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지키고 문제가 있는 김경률 등에 대해서는 왜 따끔하게 비판을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김경률 사퇴를 제가 정말 가장 먼저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 이 보수 우파, 제가 송은재 TV를 진행을 하면서 선거 전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저는 보수 우파의 정체성 확실하게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선거 전에 들어오고 나면 제1의 원칙이 보수 우파의 정체성이 아니고 선거에서의 승리입니다. 그 원칙에 따라 저는 송은재 TV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래야 되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는다. 이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 따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보수우파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총선에서 이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유권자가 선거에서 표를 줄 때는 권력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지지하는 보수우파 이 후보에게 표를 줄 때는 보수우파의 정체성을 지켜라. 그 앞서서 선거에서 이기라라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체성을 훼손하려고 하는 저 좌파들을 선거에서 제압하라라고 하는 이게 제1의 명령입니다. 선거에서 아무리 정체성을 지켜도 선거에서 이기지 못하면 그건 유권자를 배신하는 것입니다. 저는 정통 보수로 가면 모든 선거에서 우리나라에서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많은 가짜뉴스, 괴담 등으로 인해서 유권자들도 또 이권 카르텔로 인해서 유권자들도 흔들리는 부류가 있습니다. 중도층이 대부분 그런 식입니다. 이 흔들리는 유권자 때문에 보수 우파만 고집해서 선거에서 이기기가 힘들다. 그게 지금 선거판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체성에서 더 나아가서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양문석, 김준혁, 박은정 참 난리가 아닙니다. 양문석이 뭐 집 팔아서 갚으면 될 것 아니냐.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음주운전하고 난 다음에 차 팔면 뭐 끝난다는 말이냐. 지금 양문석이 아파트 산 것 가지고 이럽니까? 사기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축소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오늘 민주당에서 김민석이 이 양문석 문제는 당에서 검증하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에서 뭐 검증합니까? 김준혁, 뭐 이화여대 성상납, 이화여대에서도 들고 일어나고 지금 고발하고 뭐 난리가 아닌데 이 김준혁을 안고 가겠다라고 합니다. 이재명이. 양문석, 김준혁 이 두 개로 이제 표심이 총선판이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박은정 마찬가지입니다. 조국이 뭐 정치판에 들어와서 뭔가 배웠다라고 하는 게 국민 눈높이입니다.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은데 남편 문제니까 이 박은정 배우자 문제니까 뭐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야기입니다. 이 태도도 지금 조국이 자살골을 차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 조금 이따 지적을 하고요. 이제 양문석, 김준혁, 박은정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여론조사 결과에 드러나느냐라는 겁니다. CBS 의뢰로 28일, 29일 영등포 갑입니다. 5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최현일 44.7, 국민의힘의 김영주 40.6이었습니다. 오차 범위 내입니다. 10% 이상 차이가 났던 것입니다. 이 차이가 좁혀졌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김영주가 곧 뒤집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당에서 탈당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한 김영주입니다. 지금 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한 사람들 성적이 저조합니다. 그중에 가장 나은 사람이 김영주입니다. 김영주가 이겨야 합니다. 그래야 한동훈 위원장이 기존의 지지층의 반대를 무릅쓰고 김영주를 영입한 뭐 성과가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기기 위해서 영입한 겁니다. 김영주가 뭐 예쁘고 김영주가 뭐 정치를 뭐 똑바로 해서가 아닙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보수 우파가 정체성을 지키고 이겨내기 위해서는 김영주가 필요했다. 그래도 민주당에서 뭐 김영주는 민주당 전체에서 보면 그래도 좀 나은 편이 아니냐. 그래서 영입을 한 것인데 김영주가 뒤집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읽힙니다. 영등포 갑입니다. 그 다음 동대문 을입니다. 데일리안에서 의뢰를 해서 지난달 31일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민주당 장경태 47.5, 국민의힘 김경진 44%였습니다. 여기도 뭐 3.5%포인트 오차 범위 내입니다. 여기도 10% 가까이 차이가 났는데 이제 좁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강 벨트가 이렇게 좁혀지고 있다. 더 놀라운 것은 낙동강 벨트로 갑니다. 양산 을입니다. 김두관과 김태호가 붙은 곳이죠. 이게 지금 처음에는 김태호가 5, 6% 정도 앞서고 시작을 했는데 8%, 10%까지 뒤지는 것으로 이렇게 뒤집어졌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1, 2%포인트 차이로 좁혀졌습니다. 문화일보가 조사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김두관 40%, 김태호 38%입니다.
김태호와 김두관의 이 맞대결, 김태호가 충분히 뒤집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김태호가 이미 앞섰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지금 양산의뢰 유권자들이 김태호가 잘하면, 국민의힘이 잘하면 언제든지 다시 김태호로 올 수 있다는 걸 의미를 하는 것이고요. 김두관과 김태호는 제가 30년 가까이 지켜봤습니다. 두 사람을. 양산의뢰 주민들이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김두관이 현역 후보긴 한데 김태호와 김두관 다 국회의원도 지냈고 도지사도 지냈습니다. 누가 일을 잘하고 그 판단이 내려지게 되면 확실하게 뒤집어질 것이다. 그래서 낙동강 벨트도 이제는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김두관에 대해서는 제가 이것 하나 첨가를 하겠습니다. 김두관이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또 이런 가짜뉴스 괴담을 퍼뜨렸습니다. 천공 스님의 이름이 이천공이다. 그 다음 지금 계양을에서 이 원희룡이 손잡고 뛰고 있는 사람이 이천수다. 여기에 이천이 있습니다. 이름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의사 증언 부분 가지고 2,000명을 고집하는 것. 여기에는 천공 스님이 뒤에 있다. 천공 스님 이름이 뭐 이천공이랍니다. 그 다음 이천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여권에서는 이천에 그렇게 매달리고 있다. 주술적으로 매달리고 있다. 이런 김두관입니다. 괴담 가짜뉴스가 아니면 뭐 할 말이 없고 선거가 안 되는 이 민주당이고 이런 김두관입니다. 양문석, 이 김준혁, 박은정 이 문제는 갈수록 골마 터지게 될 것이다. 지금 마지막에 한동훈 위원장이 풀어야 될 숙제가 정말 이제는 최후의 승부수를 던져야 합니다. 최후의 승부수 속에 이 의사 문제, 의사 증언 문제 이게 지금 대통령실에서 풀어지지 않으면 한동훈이 안아야 합니다. 그 다음 정치 개혁을 모두 안고 한동훈이 다음 총선이 끝난 뒤에 아예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 당권에 도전하겠다라고 선언하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1%가 아쉽습니다. 뭐 한 표가 정말 아쉬운 상황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도 결집하고 있고 또 분위기가 확 바뀌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재명 조국은 아니다라는 게 20대 30대 청년들부터 확실하게 이제 분노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정말 1%, 마지막 0.1%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이 대목에서 제가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신평 변호사, 오늘도 방송에 나와서 한동훈을 비난을 합니다. 뭐 근거도 없습니다. 한동훈 혼자서 지금 여러 명을 상대하니까 힘들다. 한동훈의 정치력은 끝났다. 한계가 왔다. 사라지는 것이 맞고요. 홍준표는 대구시장 출근합니까? 출근해서 그 매일 또 인터넷 바둑이나 뜨고 매일같이 중앙당에 관습을 하고 매일같이 지금 한동훈을 견제하고 한동훈을 비난을 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뭐 셀카만 찍으면 선거운동이 되느냐? 한동훈이 선거를 잘 못하는 것처럼 대구의 공무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홍준표가 경남도지사도 지냈습니다. 경남도 공무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이제 다시는 저런 정치꾼을 좀 도지사나 시장으로 안 뽑혔으면 좋겠다. 창피한 줄 알면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그 다음 조국 이 부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국이 지금 선거법이 잘못됐다. 이걸 헌법 소원을 제기를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의 공직선거법에 이 비례대표 후보만 출마한 정당에 대해서는 선거운동을 너무 지나치게 제약을 하고 있다. 그래서 자기는 지금 마이크를 들 수도 없고 선거운동을 할 수도 없고 기자회견 형태로 공약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 뭐 공약도 없습니다. 조국은. 공개 장소에서 이렇게 연설도 할 수 없고 어떻게 이렇게 선거법이 될 수가 있느냐. 이 선거법 문제는 계속 이 헌법 소원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선거운동 방법에 대해서도 비례대표제 선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헌법 소원이 제기가 됐는데 합헌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조국이 이야기하는 건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총선에서부터 이게 비례대표 의원 선거가 병립형에서 연동형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소위 위성정당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위성정당이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으니까, 활동하고 있으니까 이제 선거운동을 좀 보장해줘야 되지 않느냐. 지금 조국이 이 논리입니다. 조국은 이거 자살골을 찬 겁니다. 지금 대부분의 국민이 이 비례대표 없애라. 특히 이 연동형은 없애라. 위성정당 없애라 합니다. 왜 비례대표 후보만 출마한 조국 정당이, 조국이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느냐. 이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연동형 비례대표 없애라는 것이고요. 조국이 언제나 뭐 한동훈 위원장이 되고 헌법 공부를 새로 하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조국이 법 전문가 맞습니까? 지금의 공직선거법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까다로운 편에 속합니다. 20년이 됐습니다. 우리 선거 문화를 많이 바꿨다라고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다 걸려들어서 이재명 같은 거짓말 다 걸려들어서 참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후보에게 선거운동을 이 지역구 후보처럼 보장할 이유가 없습니다. 비례대표의 의미가 뭡니까? 비례대표의 취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비례대표는 말 그대로 지역구에서 뽑힐 수가 없는 그런 소수, 약자, 전문성 이런 부분으로 국회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히면 충분히 되는 일이고 뭐 선거운동을 그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뛰어야 될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합헌 결정이 났던 겁니다. 지금 조국 같은 이런 비례정당은 없었던 겁니다. 또 앞으로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금 조국은 우리 헌정사에 필요 없는 일, 정치 발전에 필요 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국 자신 개인의 지금 복수를 내세워서 그 부분을 짚어두고요. 연동형이 됐기 때문에 지금 선거운동을 보장해줘야 한다. 연동형을 없애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비례대표를 지금 손질을 해야 합니다. 헌법 소원을 제기하지 말고 조국이 선거운동하지 않으면 됩니다. 기자회견만 해도 충분합니다. 기자회견만 해도 지금 넘칩니다. 그 다음 더 나아가서 비례대표 후보만 추천하는 이런 정당, 조국혁신당 없애는 게 맞습니다. 자기 입으로 지금 자기 당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사실상 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조국혁신당 없애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민주당 일부의 강성, 이재명은 싫은데 민주당 쪽은 지지를 해야 되고 그런 걸 묶어서 조국이 지금 지지율이 조금 오른다고 해서 기고만장해 있는데 감옥에 가서 뭐 운동할 준비나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옥에 가서 뭐 또 책을 쓰고 영치금을 받아서 돈 챙기겠다라는 계산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